이런 식으로 협력할 거라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국제방산협력 중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측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죠. 저들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대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에서 온 마르쿠스 하인츠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에서 항공우주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화두였고, 특히 한국의 급성장하는 방산 기술력에 모든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컸어요. 독일에서 보기엔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였고 우리가 굳이 협력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KAI 본사에서 KF-21 프로토타입을 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2023년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저는 자원에서 파견단에 합류했어요. 목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도네시아 측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20% 투자했으니 그만큼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식이었죠. 반면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조용히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독일이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사천에 있는 KAI 본사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KAI까지 가는 길에 독일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사람들은 독일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완벽주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조용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KAI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거대한 KF-21 모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얼굴들이었죠. 저를 맞이해준 김 부장님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하인츠 박사님,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의 항공우주 기술은 저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자국 기술을 자랑하기 바쁠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첫 번째 기술 브리핑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KF-21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은 유럽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을 독자 개발하셨다고요? 네, 물론 초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핵심 시스템들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대답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사실 그대로였죠. 그런데 브리핑 중간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6명 정도였는데 그들의 첫인상은 한국 팀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인도네시아 팀 리더인 아디 씨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디 프라타마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 개발국이에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협력 파트너라기보다는 마치 투자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적 설명을 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팀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어요.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코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을까요? 항공전자 시스템의 회로도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부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세부 사항들은 보안상 제한이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아디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공동 개발 파트너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거죠? 20% 투자했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독일에서 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술은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게 상식인데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인츠 박사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던 길에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복사기 앞에서 뭔가를 복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는데 그중 한 명이 USB를 컴퓨터에서 뽑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이 복사하고 있는 건 명백히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파일명에 KF-21 항공전자 시스템 2.3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를 본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하인츠 박사님. 우리는 공동개발국이니까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도 괜찮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료 복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수집이었거든요. 독일에서라면 즉시 보안팀에 신고했을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한국이고 저는 외국인 관찰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KAI 연구동에서 독일 측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김 부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인츠 박사님,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온화하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KAI 보안 담당자,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검찰 수사관까지 있었어요. 보안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전기 시스템 점검 중에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사용하는 계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들에 대량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화면에는 접속 로그가 떠 있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8,400개의 파일이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핵심 기술 문서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니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시스템 설계도까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에요.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로그를 분석해보니 지난 2달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술 탈취였거든요. 독일에서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 업체가 독일 자동차 기업의 기술을 몰래 빼간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인 협력 파트너였거든요. 보안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파일들 중 일부가 이미 인도네시아 PT 디르간타라로 전송된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때 국정원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인도네시아 측에는 언제 통보할 예정인가요?
김 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 수집이 우선이에요. 다음 날부터 KAI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시스템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고 그들이 참여하던 모든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 리더 아디 씨가 김 부장님을 찾아와 항의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를 배제하는 겁니까? 우리는 공동개발 파트너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김 부장님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어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보안 문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아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혐의로 수사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의 대응이었어요. 언론에 대한 브리핑도 없었고 인도네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대응하시는 거예요? 독일이라면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을 텐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하인츠 박사님,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훔쳐간 기술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실용적인 지혜를 느꼈어요. 일주일 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총 8,400여 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교적 고려와 함께 해당 기술들이 최고 기밀 등급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두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과민 반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대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보안 지침이 발표되었고 향후 모든 국제 협력에서는 단계별 신뢰도 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조용한 이별이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라는 걸요. 독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때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들은 배신당해도 복수하지 않는다. 대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폴란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까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니까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다른 방산 선진국들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신중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기술을 배운 건 항공우주가 아니라 신뢰 관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신당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감정 대신 원칙으로, 보복 대신 발전으로 대응했죠. 지난달 김 부장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KAI가 새로운 국제협력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인츠 박사님이 그때 보신 일들이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하게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처받은 경험조차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독일 에어버스 본사에서 아시아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협력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뢰성까지 갖춘 드문 나라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2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대하는 철학과 책임감은 복사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KF-21을 만들면서 전투기가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진짜 강국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나라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으며 관대하지만 원칙이 분명한 나라. 그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기술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신뢰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마르쿠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정말 인상 깊었죠. 기술은 훔쳐갈 수 있어도 신뢰는 쌓아야 하는 거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국의 이런 원칙적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